안녕하세요. 에드웬 선생입니다. 선생님, 모두가 이미 알고 있을 수 있지만 간단히 SAT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SAT는 칼리지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는 스탠더다이즈 테스트로 학생의 스콜라스틱 애티튜드를 평가하는 수능 시험입니다. SAT는 1년에 7번 있습니다. 영어, 수학 두 과목을 시험 보는 거고 각 과목당 800점씩 1600점 만점입니다. 그리고 이 수능 시험 종류에 다른 시험도 또 한 가지 있죠. ACT. ACT는 Reading, English, Math, 사이언스 이렇게 4과목을 시험 보는 거고 각 과목당 36점씩 합산 평균 36점으로 만점을 산출합니다. SAT는 문제가 출제된 의도를 잘 파악해서 풀어야 되는 시험입니다. 총체적인 사고력이 요구되는 시험이죠. 반면에 ACT는 역시 그런 추론이라는 그런 사고력이 요구되긴 하지만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한 교과 과정에 대한 그런 수준 그리고 학습 능력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험입니다. 아주 많은 문제를 삐리하게 풀어서 학생의 학습 능력이 점수로 잘 보여져야 되는 학습 능력 평가 시험이 ACT입니다. 현재 아이비 레벨 칼리지에 들어가는 입학생들의 점수 프로파일을 보면 75%에 들어가는 학생들의 점수가 1510점에서 1580점입니다. 이걸 ACT로 보면 34점에서 36점이에요. 요즘 이 시험을 보냐 안 보냐 말이 많은 것 같은데요. 무슨 얘기일까요? 대학 입학 지원 요건에 SAT가 다시 리퀘어먼트가 될 거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네, 팬데믹, 코비드 19 동안에 시험을 보는 학생, 못 보는 학생 등등의 문제로 형평성의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옵셔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옵셔널에서 리퀘어먼트로 바꾸는 학교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MIT 조지타운에 이어서 다트머스가 최근에 SAT 리퀘어먼트 팔러시를 복원한다는 뉴스가 나왔죠. 올해부터 이 학교들을 지원하려면 SAT를 꼭 다 봐야 됩니다. 네, 아직 하버드를 비롯한 많은 학교들이 사실 이 팔러시를 어떻게 할지 그런 결정들을 미루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스트 옵셔널과 리퀘어먼트라는 입학사정 요건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사실 두 팔러시 다 좋은 점수를 내야 되는 건 같은 거죠. 그런데 이제 옵셔널을 선택했을 때 전체 지원서에 이 내가 옵션으로 내놓은 점수가 도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시험 점수를 이렇게 냈는데 학교 성적보다 시험 점수가 낮아서 흠집을 내면 점수를 내는 의미가 없겠죠? 이게 이제 옵셔널을 했을 때 학생들이 가져야 되는 큰 부담이기도 하고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리퀘어드일 때는 전체 지원자들이 점수를 쭉 낸 중에서 다 같이 평가가 되는 거니까 눈에 띄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학교가 그림을 그리는 그 점수에 가장 가깝게 혹은 최선을 다해서 높은 점수를 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 리퀘어먼트가 되게 되는 팔러시에 학생들이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테스트 옵션이라는 새로운 팔러시가 SAT에 대한 부담이나 또 입시에 대한 부담 이런 걸 살짝 줄여준 건 맞는데 사실 해보니 결국 시험을 보는 학생들 숫자는 더 올라갔어요. 누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최상이 되길 원하죠. 자기가 꼭 가고 싶은 학교에 최상의 포트폴리오를 내고 싶으니까 옵션이 되고 보니 아이들이 점수가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테스트 옵셔널이 상위권 대학 가려면은 1500 이상 만들어야 된다는 새로운 그런 시대를 만들어 놨어요. 1500 없이는 아이비 못 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시험을 몇 번이나 볼 수 있는지, 얼마의 기간 동안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SAT 시험을 예전에는 그렇게들 얘기했었어요. 3번까지밖에 못 봐.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사실 의미가 꼭 있었던 얘기는 아니었어요. 3번 본 걸로 평균이 돼서 나오는 것도 아니었고 이거는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에서였는데 아직도 그런 생각들을 사실은 많이들 갖고 있습니다. 제가 정정해 드리는데 SAT를 B만 내면 볼 수 있어요. 1년에 7번 B만 내면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시험을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점수를 몇 점 내느냐가 중요하겠죠. 스코어 리포트라고 하는 파트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7번 보던 10번 보던 좋은 점수를 내면 되긴 하지만 어떤 학교는 스코어를 전부 다 내야 되고 어떤 학교는 자기가 잘 본 점수만 낼 수도 있고 어떤 학교는 영어, 수학 중에서 좋은 점수를 골라서 슈퍼 스코어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팔리시가 있다는 거죠. 자, 스코어 초이스나 올 스코어 리포트나 이건 전부
학교의 입학 사정 방침입니다. 카리지 보드에서 점수를 보낼 때 이 학교의 점수 제출에 대한 방침들이 미리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학생은 자신이 지원하는 학교의 방침에 따라야 됩니다. 별로 학생의 입장에서 옵션이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보내고 싶은 학교들이 제안해 놓은, 만들어 놓은 그 방침에 따라야 되는 건데, 점수를 열심히 내려고 시험을 그래서 이제 많이 봤어요. 그런데 시험 본 점수들이 시험 본 사이사이에 기복이 너무 크고 준비되어 있지 않은 점수들이 많이 보였다면 어떨까요? 시험 하나하나 준비할 때마다 학생이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모습들이 그대로 다 보이겠죠? 최고의 포트폴리오를 보여주고 싶은 학생이 이런 점수를 보여주고 싶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몇 번을 봐야 되는가, 언제 봐야 되는가, 얼마큼 좋은 점수들로 자기의 스코어 포트폴리오를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지원서를 준비하는 그런 전략에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적인 모습은 한 20번쯤 연습해서 첫 시험 보고 그 다음에 10번이나 12번쯤 준비해서 두 번째 시험 보고 이렇게 프랩 1, 프랩 2, 테스트 1, 테스트 2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시간도 경제적이고 너무 지치지도 않고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제안합니다. 이 시간이 만약에 10학년 끝나고 11학년 하는 고 여름방학부터라면 11학년 12월이면 딱 끝나는 일정이 됩니다. 이러면 이 사이에 11학년의 그 가장 중요한 PSAT까지 쭉 묻어가게 되는 스케줄이 되니까 사실 가장 이상적인 스케줄이 되죠. 오늘 전반적으로 SAT에 대해 얘기해 주셨는데요. 한국 수능같이 고득점 전략도 있을 것 같아요. 팁을 살짝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시험이라는 거는 시험 전략을 잘 만들어서 준비하면 다 잘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학생들이 이 전략을 만드는 과정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같이 봤던 이제 언제 시험을 봐야 될지, 몇 번이나 봐야 될지 이런 건 전부 다 전략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공부하는 시간들이 고등학교에 있는 시간들 40개월 중에서 첫 한 10개월이 지나고 나면 이 SAT 때문에 신경 쓰는 시간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그 시간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어느 시간 동안에 이런 시험들이 들어가면 가장 효과적으로 높은 점수를 만들어서 자신 있게 지원서를 쓸 수 있는가, 이건 모두 다 전략이죠. SAT 성공 전략 꼭 짚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이런 내용 가지고 꼭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